안녕하세요, 제이니입니다. 이제 9번째 절기죠? 망종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이때가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푸근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선선하다는 뜻이겠죠. 이날은 발리에서 알게 된 친구들을 이태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여기는 왕타이라는 태국 음식점인데요. 엄청 유명한 맛집이라 점심시간에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촉촉하고 양념 듬뿍 들어간 팟타이에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간 새콤한 똠양꿍. 식사를 마치고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멋있어 보이는 가게가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서울의 이태원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술집과 클럽으로 유명한데 이런 감각적인 가게들도 곳곳에 아주 많이 있어요. 이제 이태원에서 약 15분 정도 걸어 내려와 녹사평으로 왔는데요. 보통 저는 서울에서 맛집이나 카페를 가려고 하면 많은 검색을 해보고 좋은 곳을 찾아서 가거든요. 이날은 계획하지 않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너무 괜찮은 곳을 하나 발견했어요. 인테리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또 사장님의 디자인과 컬러에 대한 감각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스페이스 TMD 카페입니다. 여기는 카페이기도 하지만 식료품이나 패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대요. 아니, 여기는 화장실조차 이렇게 힙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메뉴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도 좀 나눠주셨어요. 커피와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녁에 함께 만나게 될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발리의 마리비치 클럽에서 만나 인연이 되었던 레오.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는 게 새삼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태원과 녹사평 사이에 있는 육교인데요. 여기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여러 번 나온 장소라서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명 타코 전문가라는 레오의 추천 맛집인 꼬레아노스에 왔습니다. 에?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완전 발리잖아요. 저 밥 달라고 하는 고양이까지 완벽하게 발리 그대로 재현한 저녁이었어요. 페사디아, 치미창가, 그리고 파이타 플레이트까지 실컷 시켰습니다. 맥주 마실 사람? 나. 음료수. 음료수라도 먹어. 때려. 메로콜라. 예스. 원래는 요거트 바닥에 깔고 하던데. 전문가 따라야겠다. 야, 근데 나는 이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무조건. 맛있으면 되지. 내가 그게 무수고. 힘이 찍는 사람. 저녁을 먹고 나서 시끌벅적한 이태원 거리를 구경하다가 그나마 조용한 술집을 찾아왔어요. 여기는 하와이 감성의 루프탑 바 마할로라는 곳인데요. 오늘 저녁 컨셉이 다 트로피컬이네요. 거의 그런 거 파나? 좀 스페셜한 잔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벌도? 한국인들의 만남은 절대 1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출출해져서 3차로 단골집이라는 포차에 왔어요. 상큼한 하이볼과 함께 간단하게 육회도 하나 시켜봅니다. 오늘은 물레동 양키통닭이라는 유명한 맛집에 왔습니다. 이날은 발리에서 만난 엘러 언니와 존스 오빠를 만나러 왔어요. 맞지, 시간이 약인데 나도 일주일 땐 진짜 힘들었는데 우울해가지고. 발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발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레창작촌은요, 원래 작은 공업소들이 모여있는 노후한 철강단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예술인들의 창작촌으로 변신을 했다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해서 이제는 맛있고 힙한 맛집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가장 핫한 레트로 지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엠블록이라는 지역과 비슷해요. 날씨가 아직 선선하니까 야외에 자리를 잡아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2차 장소에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 한 잔 곁들이며 30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발리의 바투볼롱 해변에서 함께 보낸 마지막 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좋았던 그곳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가자는 다짐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꿈과 마음을 나누며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시기, 망종에 우리들의 마음에도 씨앗을 심어봅니다. 2달 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식물들을 돌보는 날이에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제가 모든 걸 잃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정도를 넘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부터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이 로즈마리와 장미허브가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이 허브만 키우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있는지 인사를 해주고 햇볕을 잘 보라고 창가에 놔주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집안에 들여놓고 매일을 그렇게 이 식물을 돌보는 것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줬는지 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에 작은 새싹들을 틔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풍성하게 자라나서 이미 분갈이를 몇 번 해준 상태였는데 2달 동안 제가 돌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웃자라서 지저분한 머리가 되었어요. 이 식물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가꿔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지들처럼 마음과 생각이 많이 지저분하게 자라난 상태라면 정돈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나 스스로를 돌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은 한강을 넘어 서울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언니의 초대로 정말 오랜만에 성당에 와봤어요. 성당의 건축물과 스테인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저녁에는 언니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여기는 대치 정육식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고기 맛집이더라고요. 저녁 6시가 되기도 전부터 이미 가게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와, 이 안심살 때깔 좀 보세요. 숯불 한우에다가 마블링이 진짜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이 소고기는 바짝 익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고기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숯불구이를 먹을 때는 제가 직접 잘라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적당히 익었을 때 고기 결에 반대 방향으로 잘라서 안쪽만 살짝 더 익혀주면 아주 야들야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비싸고 고급 부위인 안창살까지? 이거는 안 씹어도 그냥 입 안에서 녹아요, 녹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한국인들 1차로 절대 안 끝난다고 했죠? 오늘은 사내진미로 몸보신 제대로 하는 거야. 이제 해산물로 유명한 강정이 간장새우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고기만큼 좋아하는 게 해산물이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양념의 간이 아주 적당하고 무엇보다 새우가 진짜 싱싱했어요. 저 내장도 하나도 비리지 않아서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 오늘 생일이니? 대한민국의 독도 바다에서만 잡힌다는 이 귀한 독도새우도 먹었는데요. 회로 먹으니까 탱글탱글하고 달달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예쁘다. 머리는 따로 잘라서 버터에 이렇게 구워주시는데 진짜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겪어보는 숙취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없이 웃다가 그래도 아론이를 위해서 놀이터에 함께 나왔어요. 정신 단디 차려! 아까 그대로 똑같이 놔둬. The way you found it.
놀이터에 나온 친구들이랑 잠깐 놀고 아론이가 한국에 오면 제가 꼭 사주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서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에 왔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탕수육과 짜장면인데요. 아마 짜장면도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운동회가 끝나거나 이사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이렇게 늘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에게도 한국 음식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부모님은 늘 짬뽕을 드시곤 했는데요. 이제 다 큰 어른이 된 저도 이렇게 매콤한 맛의 짬뽕을 찾게 되네요.